아 그만 알겠어 해줄게 그때까지도 해봤어요. 스톱하세요 할게요. 스톱! 어머니 이 어머니 전화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당연하게 저럴 것처럼 얘기를 미리 해버려요. 이번 2부 때는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신입분들을 위해서 영업 루트랑 전략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가족부터 갈 거냐 100% 개척으로 하겠다. 대부분 다 하시는 DB 온라인도 있는데 온라인도 너무나 많죠.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저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있죠. 그리고 보험방송, 부동산 하신 분들이 아마 이쪽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법인 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뻗어나가 보면은 돌방은 저거를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방문한다 뭐 이렇게 해서 돌방이라 하는데 돌방도 돌방과 반돌방으로 나눠요. 돌방은 아예 그냥 쌩 모르는 가게에 그냥 지금 당장 저기 건너와서 명함 주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거고 반돌방은 내가 다니는 식당 내가 다니는 카페 관계 형성이 좀 된 다음에 던지가 들어가는 게 반돌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할 때 아예 생돌방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전단지도 그냥 아예 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왜 하지 말라는지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목표가 없었고 제가 컨셉이 없이 돌렸던 거예요. 가망고객 확보용으로 하는 게 전단지지 그냥 지금 내가 이걸로 인해서 계약을 해놓고 받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행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인하우스 영업 그리고 길거리 부스 요거는 저희 팀에서 저는 한 번밖에 안 시켜보긴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 영업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겠다 싶은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요. 돌방 중에서 반돌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다니는 밥집이 있어요. 계약을 받고 싶어요. 여기서 꼭 짜장밥 시켰는데 칼을 주고 잘못 시켜도 그냥 알겠어요 그럼 먹을게요 할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이미 여기는 나랑 대화가 오갈 만큼의 쉼은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저는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은 3-4번 만에 전화 할 때도 있고 길게 하면은 방금 말씀대로 20번 이상 할 때도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들이 바쁜 피크 시간 때 똑같이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밥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제일 눈치 없는 고객 2시 30분, 2시 40분 와서 식사 되죠? 이미 이모들이 이제 쉬어야지 하는데 애매하게 1시 20분, 1시 30분 가가지고 밥 시켜놓고 두 번째 단계 저는 이제 액션콜이라고 하는데 바쁜 척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고객이랑 할 때도 있고 그 식당에서 일부러 전화를 해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밥을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싹싹 먹어요. 싹싹 먹고 네 번째 단계는 칭찬을 하죠. 사장님 뭐 오늘 유독 카레가 맛있는데 업체 바꿨냐? 제가 제 멘트로 그들의 삶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하고 이제 5번째 단계가 이제 여기서 필살기가 나옵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손님이죠. 계산하기 전까지는 제가 왕이잖아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카드 내요. 드리면 아마추어. 드린 척 하면서 빼야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여기 화재보험사에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선생님 저기 원래 소방법 때문에 저기 소화기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소화기 없죠 선생님? 보통 2평수면 이 정도 되는데 대신 이렇게 던지를 하면은 기본적인 화재보험 기초지식이 있어야겠죠. 반돌방 할 때 제가 보여주고 실습을 할 때는 꼭 계산하는 타이밍 때를 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드를 계산할 때 이제 상담 일정을 잡거나 점검 일정을 잡거나 아니면 짐권 들고 오세요. 어차피 저 밥 먹으러 오니까 어차피 팀원 데리고 오니까 어차피 내일 또 볼 거니까 심어드리고 이제 알겠어 내려봐 오케이 기회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녹이는 게 반돌방의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업 루트를 개인당 꼭 2가지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꼭 2가지. 너무 한 가지만 메모되면 바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영업사원이라면 최소한 숨구멍을 마련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이 수많은 영업 중에서 2가지는 꼭 하시라고 해요. 저희 사업부 운영 기준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영업 루트는 이렇게입니다. DB를 사요. 한 달에 퍼미션을 사든 일반 DB를 사든 사요. 그럼 그걸 10개 살 건지 20개 살 건지 아니면 안 살 건지를 먼저 기본 베이스 깔아놓고 이 2가지 조건이 있대요. 초반부터 진 영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DB 잡아가면서 지인을 천천히 던지게 하면서 내가 3차원, 6차원부터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지인은 내가 1년 팀장 되고 부전문 되고 나중에 직급자 되고 나서 뒤에 할 건지 이 컨셉은 기본적으로 저는 잡고 들어와요. 여기에 플러스 이거든 붙는 거예요. 영업적인 성과나 영업적인 활동의 결과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 루트를 활용해서 가는데 영업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어지는 매개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모든 영업적이 비슷하지만 소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조금 보면 제가 어떻게 소개를 받는지를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담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소개 멘트를 엄청 해요. 들어가도 되겠다 싶은 고객들한테는 소개 멘트를 엄청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어머님들은 그만! 알겠어, 해줄게. 이 상담할 때 데리고 나올게. 알겠어, 그만, 소개 그만. 그때까지도 해봤어요. 또는 어머니 소개 죽어도 없대. 계약도 들어갔고 이미 다 했어. 없대. 요때겠죠. 실제 사례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니 진짜 소개해 주실 분 없어요? 자, 어머니 제가 스톱하세요. 할게요. 스톱! 어머니, 이 어머니 전화해주세요. 지금 해가지고 한 적도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거, 증권 전달 시 소개 요청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 안 알려줘도 이미 아는 거죠. 그 고객이 계약된 가입된 증권을 감사함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때 그냥 네, 증권 나왔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10초 만에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만 하셨는데 자녀분들은요? 어머님 하셨는데 남편분들은요? 어머님 하셨는데 어머님의 친척 가족분들은요? 저 때는 무조건 소개를 받는다라고 머릿속에 이미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어머니 거 받으린 김에 가족분들 것도 같이 받으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거 적는 김에 그 설계사한테 가입했던 계모인 그분들 인적사항 어차피 이따 받을 거니까 당연하게 저희 받을게요 하고, 적어줄 생각도 없는 양반들한테 당연하게 적을 것처럼 얘기를 미리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흔히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그 흐름을 당연히 잘 전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먼저 잘해야 되냐? 무조건 초회 상담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하셔야 됩니다. 초회 상담을 잘한다는 말은 내 첫인상부터 상담과 지식과 인간적인 매력과 그리고 조그마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는 애티튜드까지 이 다방면을 갖춘 요소들이 고객들 마음속에서 채점이 되고 있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 1시간이, 그 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프트. 저는 그래요. 고객들의 실제로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 때 좀 많이 해요. 꼭 다음날 해요. 다음날도 다음날 저녁에 꼭 해요. 우리가 급여를 이번 달에 영업을 하면은 이걸 말에 받듯이 저는 항상 이길 말에 해요. 왜냐면 이길 말에 하는 디테일은 그날 어차피 정말 인생을 잘못 사지 않는 이상 축하를 받긴 받거든요. 정신없어서 하면은 나 똑같이 그냥 축하해주는 흘러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근데 다음날 저녁에 하면은 밀린 카톡 다 돌려놓고 답장 다 했고 전화 다 돌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처형입니다. 그럼 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김미래 어머니 뭐 올해 60인데 100살까지 사시죠? 이렇게 하면 아마추어. 근데 그냥 어머니 축하 인사 답장하고 안부 전화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2025년 생일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 진짜 누구보다 축하드리고 제 고객 띄워주셔서 저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차피 다음 주에 그 경남 창원 상담 있으니까 내려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어머니랑 커피 한잔 또 하겠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식사 한 끼 하시죠. 우리 집으로 해서 조금 다르게 가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같은 말을 아다르고 어달라요. 잘 보세요. 과장님 그럼 잘생겼네요. 느껴져요? 뭐가? 이 새끼 맥이나 나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과장님 근데 오늘 정장 굉장히 네이비 컬러랑 되게 어울리시는데요. 와. 그러면 과찬이세요. 액션에 들어갈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자, 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DB를 예를 들어 볼까요? 띠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점검센터에서 띠 끊었어요. 근데 상처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지가 말 절고 지가 똑바로 못 해놓고 지가 받아요, 상처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객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고객인데 60만 명 중에 이 고객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술과 화법이 달라야 되니까 이게 달라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지랄 금융소에서 배상호 팀장입니다. 뭐 고객님의 숨겨진 보험금을 찾아드리고 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그러면 다르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한데 바쁘시죠? 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뭐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고 뭐가 죄진 일이에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전화 받았는데 지하철 소리가 쿡쿡쿡쿡 들려요. 그러면 퇴근하신 긴가 봐요. 많이 시끄러우시죠? 그러니까 통화 괜찮으세요? 하면 누구세요? 하면 그때 저는 말해요. 그렇게 인트로를 치고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누구시죠? 하면 그때 저는 쳐버려요. 어머니께서 어제도 받고 그제도 받았던 수많은 보험 점검 보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한 명인데요 하면서 아예 저는 저를 까버려요. 그냥. 그러면 고객들이 뭐야 이 새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미래전략 금융서비스의 배상호 팀장인데 어머니께서 데이터 보니까 상담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방점을 찍어드리고자 마지막으로 통화 한번 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30분 통화 가능하십니까?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을 길이 열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화법이 달라버리면 고객한테 들어가는 소개랑 다른 타율들이 확 달라져요. 저는 상담을 개인적으로 PPT를 통해서 해요. PPT를 켜놓고 브리핑 하듯이 해요. 그 속에서도 제 상담 흐름이 있고요. 시간 없으면 거기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고요. 유동성 있게 한단 말이에요. PPT를 상담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연 어머니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거랑 막 써줘 하는 거랑
보여주고 저 어떠세요 어머니? 하니까 이 아연 어머님도 돌아섰을 때 소개를 해줄 때 그냥 보통의 보험사들이 그냥 보험 그냥 안 보험 내가 10만 원 들었는데 9만 원 해주더라. 상담 들어봐. 점검만 받아봐. 이거랑 야 그 베트남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야 CI가 그게 진짜 안 좋더라. 아니 뭐 연금했는데 연금집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할 때 내가 손해더라. 좀 뭔가 잡아주긴 다르더라. 그러니까 너 연금 있잖아. 너 CI 있잖아. 상담해봐. 점검해봐. 상담을 해주는 그 매개체인 그 어머님들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작업하는 게 여러분들 마지막이 키맨 만들기입니다. 키맨이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 영업이 수월해져요. 저는 그래서 팀원들한테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키맨이 본인들의 분신들이라고 말을 해줘요. 배상우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한 달 영업일수가 30일밖에 없는데 배상우 분신 1, 분신 2, 분신 3가 분신수를 빡 써주고 전국 팔도에 배상우가 쫙 있으면은 DB가 한 개가 올라온 게 아니라 전국 팔도 8개가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 고기들 다 있고 굳이 표현하자면 울산 울주군의 모 거리는 그 거리 전체가 다 제 고기예요. 에너지가 넘치시는 어머님들이 야 말자 야, 앉아 야 그만 또 앉아봐 여기 베트남 올으니까 앉아봐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뒤에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시간이 많이 남네요 어머니 많이 한가하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젊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알겠어 해줄게 순자야 바빠? 밥 먹었어? 아 여기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인천에서 우리 베트남에 내려오셨는데 증권들과 1시간만 시간 내서 와봐봐 저 여기 DB 샀어요? 저 이 사람한테 뭐 식사 대접했어요? 술 사드렸어요? 아니죠 킴 만들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당연히 신입이시고 후배님들이시지만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여기가 좀 약한 타입인지 아니면 조금 내성적이고 좀 말을 좀 안 예쁘게 하거나 좀 확 끌어당기거나 후킹만 못한다면 여기가 약한 건지 아니면 내가 좀 관계성이 약하고 내가 온라인만 작업하던 전 직장이었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렇게 쉽을 쌓는 게 약한 건지 나의 약점들을 보완을 하시다가 보면은 소개 프로세스가 거기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프트는 사실은 설명이 약했던 것 같으니까 조금만 여기서 보완하자면 저는 기프트 쓸 때 그냥 안 줘요. 무조건 그 고객에 맞는 걸 드려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다 비타민, 다 홍삼, 다 뭐 하는데 60세 어머니면 60세 어머니한테 맞는 감성 기프트를 하든지 30대 남자면 파이팅 있는 뭔가 제품을 선물하든지 관계성을 더 중시하고 얼굴 보는 횟수가 중요하면 식사를 메뉴를 바꿔가면서 식사를 같이 여러 번 하든지 좀 기프트를 다양하게 하는 걸 저는 좀 선호해요. 그리고 가족 계약이 들어가거나 소개가 몇 명에서 나온 고객들은 꼭 기프트를 때 손편지를 꼭 씁니다. 손편지를 꼭 써서 거기에 상품에 붙여서 줘요. 거기에서도 진심이 있고 그거 보고 소개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거 보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다 A4 용지 그냥 써가지고 추락해서 붙여주니까 성의를 별로 못 느끼는데 자필로 써드리면 거기서 마음에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요겁니다. 남자 제 팀원들한테는 기대도 안 해요. 지 이름도 쓰기 귀찮아가지고 처음 썼을 때 아씨 내가 쓰는데 기대 안 해요. 근데 제 여자 팀원분들한테는 이때 꼭 알려드리는 게 방금 말씀드린 손편지예요. 그러면 자 증권 바인더 열었어요. 첫 페이지 열었을 때 고객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열었을 때 고객한테 쓰는 감성 편지가 있으면은 나중에 실제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야, 상호야, 네, 그러니까 유진동생을 축하한다. 이제 몇 명이냐? 저 이제 한 3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야 고생 많이 했네. 사실 근데 너한테 할 말 있어. 말씀하시죠 어머니. 근데 사실 작년에 그때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니가 다 해제하라 그랬는데 증권 보는 순간 해제 못했다. 왜요? 그러니까 증권 표시하마자 니랑 찍은 사진 있고 니가 쓰는 그 자필로 쓰는 편지가 있는데 이 새끼가 그때 더운 날에 땀 뻘뻘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상담하고 옆에 내 원래 설계사였던 삼성화재 아줌마가 와가지고 개지랄 했는데도 네가 다 이겨내고 다 점검해주고 다 적립보험 다 빼주고 보험료 줄여주고 우리 가족 거 다 할주 청구해주고 지금 나랑 인연이 3년 넘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해지 못하겠더라. 그냥 내가 내 쓸 거 좀 줄이고 내가 다른 거 좀 줄였어 하길래 오히려 근데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고자 하면 영업 활동을 조금 더 나의 24시간 뿐만 아니라 고객과 같이 24시간, 48시간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프로세스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1부 스타트부터 2부 ING까지 두 가지를 전달드렸고 공식적인 교육 여기까지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적 금융 서비스에서 단장님께 양질의 교육들을 받으시면서 이제 신입을 과정을 하고 있는데 확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진짜 가치 있고 매력적이고 재밌는 업이에요. 확실해요. 저도 이 업 하기 전에 보여지는 일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온라인도 해보고 저 별별 거 다 해봤거든요. 저도 다 해봤는데
제가 인간적인 성장이든 사업적인 성장이든 이루는 거 봤을 때 보험업만큼 내가 성장된 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리트까지 잘 느껴서 이 업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고 다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